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발행인 김혁주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신사동에 왔습니다. 저 약간 업됐어요, 지금. 엄청 고급진 데 와가지고. 네, 평소처럼 왜 놀러 왔어요 이 말은 안 하시고. 얼었어요. 너무 좋아요. 네, 저희 도래도래 신사점에서요 김경아 대표님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래도래 김경아입니다. 와, 어색하고 좋다. 네, 저희가 로컬을 여기저기 탐방을 하는데요. 그동안 서울의 로컬을 너무 도외시하고 있었어요. 강남도 로컬입니다. 네, 저희 그렇죠. 이제야 가로수길을 와봤습니다. 예, 가로수길, 다 골목으로 된 로컬이죠. 웰컴. 네. 환영합니다. 네, 뭐 뜨는 골목길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곳이 여기 신사동 가로수길인데요. 저희가 맨날 말로는 뭐 가로수길, 이태원, 경리단길, 무슨 리단길들 전국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서도 정작 경리단길이나 가로수길에서 방송을 한 적이 없었는데요. 네. 김경아 대표님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핫플레이스, 힙한 곳에 와서 아주 업된 분위기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잘 입고 왔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래봤자 배 나온 아저씨들은 매력이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저희 정체를 숨겨야 되는데. 알만한 분은 다 알고 계셔서.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로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보니까는요. 도래도래가 1호점을 강화해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런 디저트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구 밀도가 있고 또 그리고 디저트를 즐기는 20대, 30대 여성들을 주축으로 창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인구 밀도도 적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강화도라는 섬에서 처음 1호점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에서는 로컬에서 창업하신 이런 시도가 되게 신선하고 좋다, 훌륭하다, 어떻게 그런 담대한 결단을 내리게 됐을까,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죠. 질문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종교방송 같아요. 담대한 막 이런. 네. 그날 컨셉이 종교방송으로 갔다 경제방송으로 갔다 이상한 비로컬인데요. 그러면 좀 말을 바꿀까요? 대담한 결정. 예, 더욱 종교스럽네요. 네. 제가 시작은 처음 인천에서 했어요. 인천 구월동이라는 곳에서 했고, 그리고 나서 강화점을 오픈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본점을 강화도점으로 옮겼어요. 네. 사실 강화도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인천에서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인천에서 되게 오래 살았는데 고등학교 시절은 또 영종도에서 제가 보냈고 3년을 마침 이제 강화도로 저희 집이 이제 집을 옮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가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집이죠.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강화도를 들어가게 됐고 다른 분들이랑 저랑은 어떻게 보면은 자라온 환경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영종도에서 3년을 살면서 다른 분들이 표현하시기엔 도서 상간 지역이라고 표현하시는 곳들이 정말 좋다는 거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도시에서도 분명 살았지만 이렇게 조금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에서 눈을 떴을 때 정말 좀 상쾌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뭐 아니면은 다른 일들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삶을 사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의 경험으로서는 그 추억이 정말 소중한 추억이었거든요. 아침에 집 앞에 산책 나가면은 뭐 새도 많고 꽃도 많고 그리고 공기도 좋고 앞에 뭐 밭에 나가면은 맛있는 것도 막 열려 있고 하루가 어렸을 땐 사실은 하는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보낼 때 정말 오늘 하루는 뭘 하고 보내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보낼 수 있는 공간. 그런 추억들이 사실은 쌓여서 사실 로컬을 더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고 그런 어린 시절에 자라온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 소중함을 사실은 알게 된 것 같아요. 너무 도시에 뭔가 모든 것들이 편안한 생활보다도 약간은 불편하게 사는 삶에 대한 소중함, 그거에 대한 추억들을 항상 그리면서 살게 된 거죠. 강화점으로 본점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너무나도 기분 좋게 옮길 수 있었고,
마침 강화점에다가 본점을 옮기고 매장을 오픈을 하였을 때 조금 힘이 됐던 것들은 저는 원래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뭐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내가 무언가를 가고자 한다라는 좀 의지만 있으면 전국 어디든 좀 잘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예. 돌아다니는 게 오히려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런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었고, 그리고 내가 가진 아이템이 정말 좀 가능성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면 나를 보러 사람들이 어디서든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아이템을 보러 나의 경쟁력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서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 그 시기가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막 붐업이 되는 시기였거든요. 2000년대 초반, 중반이었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내가 경쟁력이 있다면 나의 소문은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저기로 다 흘러갈 거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잘 신경을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 오히려 경쟁자가 많이 없는 거예요. 지역의 경쟁자가 서울만큼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강화도에 놀러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있다라는 것만 알리면 자연스럽게 이곳까지 오지 않을까? 어차피 차를 다 갖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이제 뭐 주중에는 회사를 다니고 하지만 회사를 다닐 때는 사실 시간이 여유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먹더라도 뭐 회사 앞 커피집 뭐 이렇게 주변에서 찾잖아. 집 앞 뭐 어디. 근데 주말에 약간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거나 드라이브를 하거나 뭐 리프레시 하고 싶을 때는 조금 멀리 갈 때 뭐 30분 더 간다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적인 핸디캡을 좀 많이 없앨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걸 보여주면 이 지역적인 핸디캡은 중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자연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 그 대신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거친 자연, 원래의 자연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자연은 과연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이런 방향, 방법,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식음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오히려 조금 더 로컬에서 풀 수 있는 중간점을 찾았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강화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지금은 가로수보다 강화도에 방문하시는 고객 수가 훨씬 더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도래도래 점포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 가로수길에 오는 인구보다 강화도로 오는 인구가 더 많다고. 진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강화도는 어쨌든 크고 많은 목적으로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도래도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매장 수가 굉장히 많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 방송 들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컬에서 시작된 점포, 본점이 이전을 하면서 강화점이 1호점이 됐다 이렇게 뭐 겸손하게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도래도래, 강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전국망을 갖게 되는 F&B 사업체라는 점에서 로컬에 있는 분들한테는 하나의 선두주자? 그러니까 등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선두주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는 모종인 교수님의 골목길 자본론의 몇 페이지를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개성 있는 가게들이 존립하고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유로 SNS라는 인터넷의 발달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즐기는 디지털 네이티브한 세대들이 그런 활동을 즐기면서 내가 인스타로 나를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것,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뽐낼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경화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보면 주말에 여행을 가는 가까운 근교에 여행을 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특별한 장소를 찾는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자연을 제공하는 그런 타입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호응이 됐다라는, 그러니까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되게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아우러져 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닌가. 짧은 말씀 속에서 그렇게 유추가 돼요. 가끔 이 비즈니스 얘기를 하다 보면 민감해서 여쭤보지 못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에 도레도레가 약간 킴포크 같은 느낌이 났는데 설명을 못했거든요. 뭐 인테리어나 갖고 계시는 F&B 메뉴 자체가 그런 지향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봤고 또 외부에도 그렇게 알려진 적은 없으시잖아요. 근데 저 혼자 그런 해석을 했나 했는데 처음 시작 자체가 좀 그런 성향이 있으셨던 거네요. 네, 원래 시작부터 F&B를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그랬어요. 저도 전공이 도시공학이어가지고 도시, 지역, 뭐 사람들의 뭐 주거 이런 것들을 보통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디벨로퍼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디벨로퍼도 방향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저는 재생, 도시재생, 로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부터의 개발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F&B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러면 나와 같은 혹은 내가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먹는 걸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공간을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외식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커피가 뭐 4,000원이면 4,000원을 가지고 이 공간에 뭐 2시간 있던 3시간 있던 사실 뭐 부담스러운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도 내가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작은 명목 같은 셈이잖아요. 뭐 일종의 입장료 같은 그런 느낌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 나는 F&B를 해야겠다. F&B를 해서 나와 같은 관심사가 있는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같은 문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럼 대표님이 꿈꾸시는 도시나 로컬에 대한 어떤 이상향을 식음료로 구현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레도레라는 회사를 차릴 때도 라이프 스타일 데코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었고 사실은 도레도레 덕후라서 매장을 여러 군데 좀 다녀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느껴지는 어떤 지향점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구체화 시켜서 말하면 뭐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추구점,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표님이 뭔가 내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해서 여기에 끌리면 와라 이런 말씀을 좀 자신감 있게 해주셨잖아요. 어떤 지향점 같은 게 있으셔서 좀 더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제가 원래 외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단순하게 나는 맛있는 음식을 팔 거야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제 만들고 싶었던 공간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그들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삶을 끌어나가는 그런 방식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추구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도레를 만들 때도 도레라는 뜻이 불어로 이제 골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레도레라고 하면 반짝반짝 그리고 좀 황금빛의 이런 뜻인데 저희가 원하는 슬로건이 라이프 스타일 데코 삶을 황금빛 여유로 물들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했던 브랜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방향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외식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나 레이블들 중에서도 고마워 케이크라는 이제 케이크도 달콤함을 고마운 사람에게 선물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매개체로 이제 F&B가 들어갔던 거였고 도레 식탁이라는 이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도 여럿이서 한 테이블에 모여서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 공유하고 싶었죠. 그래서 도레 식탁이라는 프로젝트를 했던 거였고, 디쉬룸이라는 이제 브랜드도 한 접시의 완벽한 식사. 저희가 보통 밥을 먹을 때 단순히 이제 밥만 먹고 맛있다 맛없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말 즐거운 식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 맛있게 먹는 한 끼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밥을 그렇죠. 이제 따뜻한 기억이죠. 네, 그런 따뜻한 기억을 심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디쉬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 때도 이제 완벽한 한 접시의 식사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던 이유가 우리는 단순히 음식만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라이프 스타일 키친이다. 라는 슬로건, 그런 메시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외식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하는 매장들은 물론 이제 좀 위치에 따라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항상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메뉴에도 그런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인테리어라든지 공간, 그 다음에 단순한 뭐 식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녹이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차별화되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보통 우리가 로컬 F&B라고 얘기를 하면 F&B에도 로컬을 담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주로 식재료나 아니면 그 지역이 갖고 있던 상징성을 담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제주도 F&B들이 보면 한라산을 담았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먹거리라기보단 작품 같은 느낌, 뭐 이런 연상시키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렇죠. 로컬 컨텐츠를 그릇에 담는 느낌으로. 근데 이제 도레도레 같은 경우에는 김경화 대표님의 사례는 라이프 스타일을 로컬에 담는 형태로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로컬 지향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디에 담을 거냐에 대한 고민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굳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창업하지 않아도 된다.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강화도가 아니어도 됐다. 네, 맞아요. 강릉이어도 됐고 지방의 인구 30만 이하 소도시 어디든지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약간 부끄러운 질문이어서 못 드리고 있었는데 매장 수가 한 35개 정도 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타쿠니까 혼자 생각이 전국을 평정하실 건가 뭐 이랬는데 좀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오히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추구점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하시다 보니까 매장이 점점 확대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도심 매장이나 아니면 몰에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외곽까지 나가기 힘들 수 있잖아요. 평일이나 아니면 잠깐 시간이 날 때 뭔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부산점에 청사포에 매장을 낼 때도 강화도도 좋지만 저는 부산에 있는 청사포라는 어촌 마을도 너무 좋았거든요. 거기는 아직도 해녀들이 남아있고 해녀들이 뭐 해산물을 캐가지고 직접 분뇨회에서 팔기도 하고 미역도 따고 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의 삶은 나의 삶은 어떨까에 대한 걸 고민해봤던 거예요. 근데 거기는 동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진짜 햇살이 진짜 좋아요. 눈을 뜨면은 뭐 진짜 제주도만큼 그냥 바닷가가 가까이 있고 부산이지만. 그럼 여기는 근데 부산이잖아요. 제주도랑은 또 다른 부산이거든요. 부산은 너무 한적하고 여유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조금 더 재밌고 뽀짝뽀짝하고 사람들의 뭐 어투나 이런 것들이 억양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런 즐거움을 오히려 담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부산에 도레도레를 낼 때는 개복치 케이크를 일부러 만든 거였죠. 여기를 그럼 좀 더 재밌게 표현하자. 이건 위트다. 부산은 난 위트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 이상하게 사람들이 부산에서도 많이 안 가는 청사포라는 바닷가에서 되게 이상한 케이크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또 되게 재밌지 않을까. 젊은 친구들이 오기에 또 되게 재밌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청사포 매장을 냈던 거였고, 가로수길 매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로수에서 소비할 때는 또 어떨까. 저는 로컬이랑 도심을 나누는 거를
여긴 무조건 로컬이야, 여긴 무조건 도심이야, 예, 이거 예, 별로 예.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대표님 전공도 약간 영향이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쵸. 예, 예. 그냥 저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사는 삶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뭐 1년 저 꿈이 있다면 1년이 있으면 몇 달은 어디서 몇 달은 어디 뭐 제주도에서 한 달도 있다가 뭐 정말 부산에서 한 달 있다가 양양에서 여름에 뭐 서핑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지역을 돌아다닐 때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러다가 아 정말 가로수 이런 좀 문화가 많은 곳에서 또 재밌는 것을 하면서 또 즐기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아 그럼 여기는 과연 어떤 공간이 됐으면 좋겠을까? 라고 했을 때 아 정말 예술이나 아니면 그런 아티스트들이 공간에 와서 영감을 받고 가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나 아니면 뭐 VMD라든지 케이크의 화려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도를 다 맞춘 거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로수에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말 그대로 힙플레이스라고 불리웠던 가로수에서 느끼는 그들의 삶은 무엇일까? 네, 내가 여기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거였죠. 저희가 보이진 않으니까 네. 저희 지금 녹음하는 장소가 돌의 가로수길점이거든요. 네. 신사점이죠. 네. 돌의 글로설인데 저는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 여기가 몇 층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약간 비어있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약간 네. 띄엄띄엄 그래서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일부러 거리를 두셨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일종의 원래 영감을 위한 맞습니다. 공간으로. 그래서 이곳에서는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항상 하고 있어요. 로컬의 식재료를 오히려 이쪽에서는 더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제주도에 있는 유기농 레몬을 가지고 와서 레몬 앞에 포스터도 케이크와 있더라고요. 레모네이드도 만들고 왜냐하면은 이 공간은 로컬로 내려가지 못하는 혹은 로컬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로수에 오는 편도 있고 되게 대중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잖아요. 그럼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로컬을 느꼈을 때 아, 로컬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로컬을 소개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로세리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도 그로서리 플러스 파티세리. 그런 식자재 식료품점과 제과점을 합쳐놓은 형태. 식자재들이 많이 드러나는 제과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로세리라는 이름을 지었던 거였고 이제 저희가 여기는 항상 그런 테스트를 하는데 예전에는 프로젝트 빌리지라는 이름으로 레스토랑과 디저트를 같이 먹는 것들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는 아트 빌리지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로세리를 하면서 팝업을 되게 많이 열어요. 그런 리빙이라든지 그런 소품 리빙 가구 뭐 아니면 전시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라이프 스타일 관련 것들이 보여질 수 있는 공간 사람들한테 다양함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가로수길점을 지금은 활용을 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는 매장들의 특성들은 그렇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각 매장에 들어와 있는 메뉴들이 다 시그니처 메뉴 중심으로 해서 본사에서 공급해주는 형태의 그런 메뉴라기보다는 다 로컬화 되어 있는 메뉴들로 시작을 한다는 네, 그게 말씀. 많죠. 당연히 도래에는 있어야 되는 제품들은 어느 정도 다 갖춰놓지만 그 몇 가지 제품 이외의 것들은 되도록이면은 다 그 매장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나 로컬과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렇죠. 그런 작품 내지는 제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도래도래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보통 이제 소비하는 분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도래도래 단가 좀 높다는 얘기 많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결국에는. 네, 그만큼 원자재에 대한 원가도 사실 높은 편이에요. 케이크만 하더라도 다른 곳에 비해서 저는 나눠 먹는 케이크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큰 거예요. 제가 약간 좀 바보였네요. 혼자 다 먹으려고 꾸역꾸역이. 방송 녹음하기 전에 케이크를 2종류를 선보여 주셔가지고 맛을 보게 되니까 맛이 되게 오묘해요. 그래서 제가 표현상 어른의 맛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른과 아이들은 어휘력과 언어 능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맛있어요, 달콤해요, 부드러워요 이 정도의 좀 단순한 언어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의 표현이 가능한 그런 복잡한 맛이 나오거든요. 아, 편집장님과 저의 차이네요. 저는 맛있어요, 달아요. 편집장님은 한 10분 동안 설명하시잖아요. 네, 물론 제가 항상 투머치 토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대장금에 나오는 중종처럼 맛있구나 이 네 글자로 끝나지 않는 그런 맛이었어요. 네, 차하고도 맛이 너무 잘 어울리고요. 네. 그리고 뭐 케이크 종류에 따라서는 진한 에스프레소가 마시고 싶어 이런 커피에 대한 더 강렬한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결국은 조금 전에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나의 테이블에서 한 요리를 먹으면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이런 복잡한 맛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열쇠, 그러니까 로컬 창업의 열쇠가 있는 것 같은 게 지금까지 이제 도레도레를 표면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점포가 갖고 있는 분위기, 분위기, 인테리어의 힘준 느낌, 그런 일종의 작품성, 그러니까 점포에 관련된 작품성이나 뭐 출점하게 됐거나 라이프 스타일을 저격했거나 이런 내용에 관심을 가지실 건데 근본적으로 이제 로컬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은 자본을 갖고 시작하시진 않거든요. 아, 그렇죠. 우리 다 손으로 만들어서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결국 F&B의 본질은 메뉴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도레도레는 표현하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을 F&B 본연의 가치에다가 다 담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설명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그 R&D에 대한 좀 네. 너무 거창한 거 R&D라고 그러면? 아니에요. 네. R&D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은 후발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 따로 개발팀이 있으시니까. 네. 초기에는 원래 개발을 제가 다 했어요. 아, 직접 하셨구나. 네, 다 직접 했어요. 도시공학을 전공하셨는데 도시를 설계하듯이 케이크를 설계하신 건가요? 케이크 약간 공학적이에요. 구조가 탄탄하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이게 F&B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맛있다, 맛없다로 표현이 되는 F&B가 사실은 이제 그닥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F&B지만 조금 다른 포인트들을 되게 담고 싶었고, 맛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대중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대중적이기만 한 음식을 만들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대중성이 있는 메뉴들, 대중성이 있는 레시피를 어느 정도 잡더라도 일부를 약간 매니아틱하게 틀어요. 그걸 뭐 식감으로 튼다든지 아니면은 재료에 대한 이 원재료 맛으로 튼다든지 뭐 당분의 그러니까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정도의 뭐 정도를 넣는다든지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저도 약간 그 대중의 대세에만 따라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 좀 고집스럽게 그런 포인트를 일부러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호불호가 갈리더라도. 도레도레가 무지개 케이크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먹어보면 시즌별로 맛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마도 고민의 결과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도 그러면 저도 계속 디저트를 보니까는 질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저도 만들자 주의여가지고 무조건 남들에게 100% 맛있는 음식만 제공할 거야 또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이 중간점을 찾으려고 저희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하고는 조금은 좀 매니아틱한 입맛을 가진 편의 것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촉촉하고 막 되게 부드러운 케이크를 좋아하는데 저는 되게 뻑뻑하고 오히려 미국식, 영국식에 달고 이런 디저트를 좋아할 때도 있고 무게감 있는. 네. 맛도 훨씬 더 진한 걸 좋아할 때도 있고 그런 포인트들이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중간점을 어느 정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기에서만 먹을 수밖에 없게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만의 제품이 나올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재료를 좀 과감하게 쓰는 편이기도 하고
남들이 못 쓰는 재료를 좀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싸서 못 쓰는 재료를 엄청 많이 예, 때려 예. 넣는다든지. 그쵸. 예. 소셜미디어에 표현하시는 거 보면은 좀 과하시더라고요. 네, 그쵸.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 성향이 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한때 한식 세계화 한다고 그러면서 예, 예. 붕어빵을 이제 프랑스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이렇게 메인 디쉬 이런 형태로 이렇게 데코레이션해서 내놓고선 그 한식 세계화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욕을 많이 먹었던 그런 게 있었나요? 한 5년 전쯤인가요? 포크랑 나이프로 잘라먹는? 네, 붕어빵을. 네. 붕어 싸만코? 그래서 사람들이 붕어 싸만코 갖다 놓고 옆에 그 플레이팅 해놓으면은 한식 세계화냐 뭐 이런 식으로 욕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되게 방금 말씀하신 개발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하드코어하거든요. 아, 그쵸. 예. 해보지 않으면 예, 이해 예. 못할 부분도 좀 예, 있죠. 근데 맞아요. 아까 저기 부산점 말씀하시면서 개복치 케이크 이렇게 개복치, 말씀하신 예, 거는 예. 되게 좀 그러면서도 하드코어하면서도 되게 자유분방한 그런 네. 발상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꼭 한식 세계화가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 음식이나 전통 메뉴나 뭐 전통 디저트를 권한다는 걸 넘어서 한국만이 갖고 있는 F&B가 예, 예.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식재료를 담아서 또 새롭게 재해석된 네. 서구를 보여주는 예, 예. 것도 재밌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제 해외에서 지금은 뭐 코비드19 때문에 좀 끊어지긴 했지만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원천적인 대한민국의 어떤 소스들은 다 맛을 봤다는 거예요. 뭐 식음료 부분도 뭐 저희가 흔히 자랑했었던 김치나 불고기 뭐 이런 것들은 다 먹어봤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새롭게 비틀어서 만든 또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가공 요소를 담은 것들 뭐 예를 들면은 아몬드에다가 꿀 입힌 거, 뭐 네. 허니버터 이런 쪽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맞아요. 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로컬에 대한 이런 얘기들, F&B 얘기 자체가 원천적인 걸 담는 거에서 조금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네. 그런 때도 된 것 같아요. 왜 그 김혁주 대표 그 발행인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전통화가 바뀌었다고. 아, 그쵸. 예, 네. 이제 뭐 마카롱이 라디오에도 못 버티고 나가는 전통 한과의 그쵸. 어떤 과정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맞아요. 뭐 사실 음식이라는 게 보면 이제 각 나라가 그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식재료들을 교류를 하고 식재료가 교류가 되면 메뉴도 교환이 되잖아요. 예, 예. 우리 전통 음식으로 보여지는 만두나 이런 것들도 중국에서 전래된 경우들이 있고 고구마 같은 경우도 뭐 100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없었던 작물이고 예, 예. 심지어 우리가 배추김치 많이 담가 먹는데 배추도 원래 순무하고 뭐였더라?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예, 예. 제가 반쪽 과정들이 지식이라, 있어서, 예. 그걸 교배해서 나온 일종의 유전자 조작 식품이다. 그래서 배추를 못 먹는 체질인 분도 있대요. 오. 예, 김치 못 먹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예, 그렇다고 할 정도라서 사실 정말 우리 토종이다. 우리만의 뭐 F&B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아주 극소량이거든요. 마늘과 쑥 외에는 없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가까운 역사는 역사가 아닐까 이런 얘기 말씀드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 두 세대도 나름의 역사가 있으니까. 네. 예. 그런 면에서는 도레도레가 뭐 서양에서 전래된 케이크를 중심으로 한 메뉴 그리고 서양에서 전래된 커피 종류들을 중시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그 글로컬한 시도들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걸 좀 들어보면 도레도레만의 한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게 한식이라는 게 한국식 식사라기보다 한국 스타일? 네, 맞아요. 저희는 저희 스타일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예. 네. 저희가 오기 전까지는 도레도레가 로컬에서 출발한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의 일종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와서 말씀 듣고 다른 점포 얘기라든가 메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대표님이야말로 로컬 크리에이터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쵸. 크리에이터로 출발하신 분. 예,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어요. 로컬 크리에이터가 최근에 이렇게 각광받으면서 조명되는 분들이 많은데 도레도레가 창업한 연수가 꽤 되다 보니까 네. 저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종의 인증기관은 아닌데 어떻게든 아, 예, 네, 가서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고 뭐 또 환경을 보다 보면은 좀 이분이 로컬 씬의 플레이어에 네. 머무르고 계시는 분인지 아니면 로컬 크리에이터이신지를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대표님과 도레도레 같은 경우에는 로컬 크리에이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과정들이 있으셨고 분명히 계속해서 노력해 오셨는데 저희가 뒤늦게 안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이제 시작하는 미디어니까 네. 그래서 대표님
그동안에 활동하신 내용도 듣고서 아 이게 사실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이런 후회감도 좀 들고. 아유 아닙니다. 네. 그래서 도레도레가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동감하시는 분들이 그 30여 개의 점포를 다 애용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떤 형태로든 이제 후발로 지방에서 이게 F&B 사업을 시작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한테는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두주자로서 등을 보여주시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부지런히 도레도레를 쫓아가다 보면은 뭔가 예, 결승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낙관적인 기대를 하게도 돼요. 부끄럽습니다. 네. 부끄러워하시고 있는데 더 부끄럽다고 하실 것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로컬 크리에이터들 특히 이제 F&B 관련돼서 한 길을 가겠다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들하고 좀 저희가 네. 주선을 하면 좀 다리를 놔드리면은 이렇게 만남을 가져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언제든지요. 저는 환영입니다. 근데 마음은 환영하시지만 실제로 스케줄이 안 되시네요. 맞춰보면 되겠죠? 저희도 한 달 전에 이렇게 예약해서 네, 1시간 이렇게 뵙게 된 거라. 네. 지역을 많이 아닙니다. 방문하시니까 네. 그때마다 이렇게 만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열정 있는 분들은 그 뭐 인스타나 이런 데 팔로우 하시다가 뭐 어디 오신다 그러면은 메시지 보내서 저 좀 만나주세요 해서 상담할 것 같기도 해요. 또 은근히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그러시구나. 네, 예. 그러면 요청 드려도 되는 건가요? 네, 요청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팬 사인을 한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계기가 되어져서 그런 만남을 갖게 된다면 오늘은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눴는데 좀 무거운 주제이긴 했는데 네. 이걸 좀 발전시켜서 약간 네. 특강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 나눠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제 매장에서 경험하셨던 고객분들을 통해서 느끼는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 얘기랑 그 다음에 지역에서 느꼈던 스토리를 라이프 스타일로 네. 해석하고 그걸 제품화하는 이야기만 들려주셔도 네. 아마 그 정도 분량이면 1시간 정도 특강이 될 것 같은 네. 느낌인데요.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가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울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번엔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편집장님이 일을 만드셨다. 이제 아. 영화가 또 사라지신다. 네. 예. 네, 저희 그 내용을 간추려서 저희 비로컬에 연재해 주셔도 감사하고 알겠습니다. 네, 책으로 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네.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네요. 항상 바쁘시지만 좀 더 자주 뵙고 싶어요. 네. 예, 배우고 싶습니다. 자주 뵙고 자주 이야기 나누면 저도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방송을 빌미로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아니, 저는, 오히려 얼굴을 보고 만나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인터뷰나 이런 뭐, 지면이나 이렇게 나가는 거보다, 네. 직접 얼굴을 보고 얼굴 이야기를 하거나 했을 때 훨씬 더 전달이 되는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연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웬만하면은 좀 많이 참여를 하는 이유들이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진심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방송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도레도레 김경화 대표님과 도레도레 신사점에서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고 또 재미있는 방송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매장으로 쳐들어갈게요. 놀러오세요.